시작이 클로즈업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건 이제 아프리카 음악이라 이거 좀 바꿔놓을게요. 제가 아프리카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아프리카 음악이라 음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릴 거예요. 무슨 음악이 절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음악이에요. 자, 이 사람이 멘트가 끝나기 전에 무슨 소리가 났어요? 탁 소리 났죠. 그게 뭐라고요? 보이스오버. 멘트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소리가 붙는 게 아니라 미리 한 1, 2초 전에 미리 탁 소리가 나면서 절구질이 보이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했다가 절구공이가 보여요. 아까 얼굴 클로즈업에서 이거는 무슨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업이에요. 빅 클로즈업.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지 않고 요거만 그냥 쿵쾅 비트에 맞춰서 쿵쾅 하는 소리가 음악 같지 않아요? 네? 절구에서 곡식 찍는 거지만 제가 그 아프리카 취재 가서 본 건데 한 10대 살 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학교 정도 되는 여자 아이들인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막 찍고 있다가 카메라가 촬영을 딱 시작하니까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위로 올릴 때 손을 놨다가 내려올 때 손을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찍고 또 올렸다 손 놨고 서로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묘기를 부리면서 했는데 여기는 뭐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집에 살림을 뭐 왔다시피 하니까 어른들은 할 일이 너무 많고 애들까지도 부엌일이고 뭐 가사 일을 다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클로즈업 보여주면서 이제 풀샷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절구질을 하고 있는 거였다. 아까 절구공이만 보일 때는 이렇게 꼬마가 있을 줄 몰랐죠. 이제 꼬마인데. 하늘이 거의 없죠. 여기가 많이 보이죠. 내가 카메라 앵글을 이건 지금 거의 아주 하이 앵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좀 약간 높게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하늘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뭐 이게 논이나 밭이나 무슨 농작물이다 그러면 이게 풍요로운 거, 땅이 많이 들어가고 풍요로운 거고 하늘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희망적인 거, 뭐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희망은 없는 거죠. 희망보다는 이렇게 먹고 살기 뭐 힘든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절구하고 저는 관계 없잖아. 그러면 절구 소리가 지금 계속 난단 말이에요. 절구 소리를 비트 이 쿵짝쿵짝 소리를 음악으로 해서 맞춰서 이거 흔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음악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그러면 뭐예요? 요 그림이 인서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절구공이 소리를 중간에서 잘라내지 않고 어느 정도 길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준 거지.
인서트 편집이요. 박자에 맞춰서 돌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네. 편집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예, 그림을 꽂아놓은 것 같아요. 저희 어느 나라예요 지금? 어느 나라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이게 아, 어딘지는 제가 뭐 정확히 답은 못 내리겠어요. 어딘지. 제가 아프리카 뭐 종단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본 게 세네갈이었었어요. 네. 본 그림이랑 거의 비슷해요. 세네갈이. 얼굴을 크로즈업 하면서 얼굴을 크로즈업하면서 열심히 뭔가 해는 그런 거를 이게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아프리카에는 연료가 정말로 부족해요. 석유 뗄 생각은 못해. 아프리카에 그럼 석유가 안 나냐면 그렇진 않아요. 석유 나는 나라도 있고 안 나는 나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무를 다 해서 이렇게 나무를 다 해서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나무를 안 떼니까 산에 나무가 무거워져서 불이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산도 별로 없지만 평지지만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뗄감으로 다 가져가서 더 사막화가 되고 나무가 없어요.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영상미 있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막 이렇게 이거 메고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일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세팅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 있는 데서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 거기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지. 사냥꾼은 길목에서 사냥을 해야지 쫓아가면 다 놓치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박자 리듬에 맞춰서 가는 것 같이 줌 아웃 하면서 아이 얼굴에서 줌 아웃 요런 거를 잘 찍어서 요런 거 그러죠 이런 거. 근데 처음 찍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봐. 이걸 못 보고 다 요런 그림만 찍어요. 이런 그림만 찍어. 계속 이런 그림만 찍어. 여기도 크로즈업으로 찍고 여기도 크로즈업으로 찍고 요 위에도 크로즈업으로 찍고 해서 이렇게 편집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위에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이 소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이건 계속 쿵착착 하잖아. 그럼 계속 여기도 찍고 땀 흘리는 것도 찍고 뭐 요 사람 어깨 걸어서 꼬마도 좀 찍고 막 이렇게 크로즈업 미디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냥 완샷으로 그냥 이렇게 찍고 계속 있어.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돌려가. 여기 뭐 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다시 와 이 자리로. 그 그림은 못 쓰는 그림이에요. 한 컷을 쓸 수 있지만 못 쓴다고. 그럼 아주 못 쓰느냐? 지금 우리 한 거 봤잖아. 못 써요? 어때요? 편집할 때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크로즈업을 많이 하면 화질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촬영할 때 4K로 촬영을 하면 돼요. 4K로 촬영으로 편집할 때 1920으로 해서 크롭해도 좀 덜 깨지니까 촬영 자체를 1920으로 하면 안 된다. 촬영은 4K로 좋게 해서 크롭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독님들 찍는 거 보니까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펜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요거밖에 그림이 정말로 없다. 그러면 써야지.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다시 오는 건 버려.
가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다시 오는 건 그냥 버리죠. 근데 내가 이거 힘들게 찍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그러면 쓰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안 되는 거야. 빡 갖다 붙이고가 되는 거야.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스토리가. 그러면 스토리는 되는데 왠지 좀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야. 글을 또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 깔끔하게 못 쓰고 막 지저분하게 쓴 그림이 되는 거야. 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풀샷 클로저 줌아웃 클로저 이 사람이 쳐다보고 이게 뭘 본 거예요? 이거 하는 걸 본 거예요. 시점샷이라고 그러죠. 뭔가 그러니까 맨 이렇게 먼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시점샷이라고. 그 뒤에다가 내가 뭐를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귀걸이 보았어요? 금 귀걸이. 아프리카 사람들 금을 되게 좋아해. 금. 시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목걸이, 귀걸이, 뭐 발찌? 아니, 발에다도 하고. 이 곡식이 이제 막 튀고 이러는 거, 튀고 이러는 거를 더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하면 있는 속도보다는 슬로우로 보여주는 게, 슬로우로 보여주는 게 훨씬 표현이 잘 돼요. 또 꼬마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프레임 인데서 화면에 입체감을 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까는 뭐 지금 뺄감을 가지고 우측으로 갔는데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지금까지는 계속 방향이 아까 바로 전에 꼬마애가 이렇게 프레임 인데서 지나가는 게 좌측에서 우측이었고 이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뭐 통일성 있는 건 아니지만. 풀샷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클로저. 이제 풀샷 다음에 클로저 나오고 클로저 때 뭐 나올지는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카드 들어서 이런 걸 무시하고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나대로 그냥 편집할 거야 하면서 그냥 풀샷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구 소리가 아직까지도 안 없어지고 여기까지 가요. 절구 소리에서 이 소리로 이제 가면서 오버랩이 된 거야. 절구 소리하고 이 소리가 두 개, 레이어를 두 개 만들어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해가지고 소리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믹싱이 되게. 풀샷. 아프리카틱한 이런 집들, 아프리카틱한 집들과 뭐 밥, 또
짤막하게 있는 얼굴 클로즈업 아니더라도 아까 이렇게 악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얼굴 클로즈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악기를 클로즈업해서 뭐 이렇게 두드리는 걸 클로즈업 한다든가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악기 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힘없이 쳐다보는 사람을 보여줬네요. 이 여자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었어요. 이 악기가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대문이요. 대문같이 보여요? 집 내부에서 바깥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집, 담, 그러니까 이런 집, 집과 담과 집 담 사이로, 아,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되는 거죠. 아. 집과 집 사이에서 이렇게 보는 입체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까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정갈하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보여준 거는 화면에 입체감이 있는 거니까 영상미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아까 그 여자애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게 이제 요거를 보고 있는 걸 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꼬마들은 유치원 아니 학원 가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둥 여기 이제 벽이고 처마, 예, 요 처마가 이렇게 살짝 걸렸잖아요. 이게 이만큼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 속에다 뭔가를 넣었다는 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아프리카틱하죠. 얼굴 표정은 나무 기름 묻혀 있고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 뒤에다 뭘 보여주느냐. 자, 요 뒤에다 아까 그 여자애가 이렇게 물끄러미 본 거는 집 사이로 아기들이 이렇게 절구지되는 걸 보여줬잖아. 그리고 물끄러미 보이는 거 다음에 뭐를 보여줄 건지, 아까 장구 같은 뭐 이런 걸 보여줄 건지, 아니면 뭐 또 지나가는 사람을 뭘 보여줄 건지, 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시점샷에서. 네,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네. 이 여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뭔가 연주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클로즈업은 아주 이렇게 어중간한 클로즈업을 보여주면 안 돼. 머리부터 뭐 이렇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미디움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되고 클로즈업을 보여줘야 돼. 인서트 샷은 시점샷 같은 거는 네, 클로즈업, 바스트 샷이나 뭐 클로즈업 쪽으로. 이제 아까 이제 리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 이 제목 리듬. 친구가 도끼자루 들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리듬은 뭐 그냥 아프리카 그냥 무슨 음악을 틀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이렇게 악기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그 음악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이제 놀러 갔다, 어디 뭐 지방에 갔다, 외국을 갔다 그랬을 때 그 나라, 그 동네에 CD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킹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버스킹하는 거. 뭐 악기 같지도 않은 악기 가지고 막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국 가면은 그런 거가 정말로 그네틱한 거야. 아프리카틱하고 만약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뭐 경상도라고 하면 경상도 틱한 그런 음악 있잖아. 그죠? 전라도면 전라도 틱한 음악. 그걸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그냥 버리고 올 게 아니라 그걸 반드시 기록해야 돼. 녹화를 해가지고 그 오디오를 쓰면 되거든.
창을 한다든가 뭐 소리를 한다든가 뭐 이거는 이제 이 남자가 뭐 이렇게 도끼 들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산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이게 나와.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데는 거는 인서트 컷인 거야. 인서트 컷.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인서트 컷. 자, 우리는 이거 넣고 자 도끼 메고 갔다 그러는데 두 번째 컷을 이거 안 넣고 이제 도끼 메고 가서 그 사람이 뭘 해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끼 메고 가는 게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의 인서트 컷이기 때문에 이걸 더 보여주는 것 같아 지금. 다음 컷이 또 뭔지는 모르겠네. 이제 도끼질을 하는 사람 모습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끼질 한번 빵 하고 나니까 또 이런 이 음악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도끼질 한번 또 빵 하고 아니면 도끼질 몇 번 하고 나서 또 뭐 이런 그림이 보여준다든가 이러겠죠. 여기 뒤에 춤추는 사람도 있어. 저거 완전 아프리카틱한 춤이거든요. 저거 세네갈 같아요. 제가 세네갈 저렇게 춤추는데. 근데 여기 촬영할 때 이 사람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 이거는 연출 감독이 또 거기 서 있다가 춤춰 뭐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여기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감독이. 뭐 지나가는 사람이 춤을 추면서 간다든가 하여튼 야 아프리카 팅칸 뭔가를 보여주자. 근데 춤추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이게 또 죽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하게 춤추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준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찍힌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계속 여기서 크로저, 비크로저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나무 도끼질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영상미를 불과 몇 초 안 되게 이제 카트 짧게 인서트 컷으로 이런 거는 무슨 그림 같지도 않잖아. 그죠? 그림 같지 않지만 이런 그림을 빠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1초가 될 수도 있고 15프레임이 될 수도 있어요. 막 뭐가 뭔지 모르게 막 카메라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끼질하는 사람이 아주 힘 들어가는 것도 파워풀한 거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끼질하는 걸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여주는 건 아마추어야. 이걸 잘 나눠서 크로즈업 한번 보여주고 미디움 한번 보여주고 아주 피크로즈업 보여주고 카메라가 또 이렇게 막 뭐 팬을 한다든가 갑자기 뭐 휙 돌려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좀 느낌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만 찍으니까 수평과 수직 꼭 맞춰야 되죠. 자, 그럼 이런 거에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요? 자, 이렇게 긴 나무를 수평과 수직을 맞으면 얘가 난쟁이 같이 보여. 나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눕혀야 돼. 45도 각도로 촬영을 해줘야 이 나무가 우리는 16대 9기 때문에 그래. 길어 보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찍으면 이게 작아 보여, 나무가. 굉장히 아주 강한 이 얼굴만 봐도
지금 엄청 이렇게 도끼질할 때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자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감하게 잘라서 뭘 보여줘야 돼요?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표정. 과감하게 잘라서. 지금 도끼가 한번 이렇게 휙 온 것도 1초도 안 돼. 한 15% 정도 된 것 같아요. 도끼가 이렇게 휙 온 게. 이제 영상미가 있잖아요. 아주 비크러들어서 나무 도끼질 했을 때 나무가 이렇게 파편이 확 튀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슬로우예요, 슬로우.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끼질 소리, 여기에 퍽퍽 부딪히는 퍽퍽 도끼질 소리하고 연주하는 사람의 그 소리가 믹싱이 돼서 이게 리듬이지만 아프리카 트랭크한 음악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구, 얘네들 말하면 탐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랭이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나무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거 자르는 것도 굉장히 사진같이 포토제닉하게 도끼질 하는 것도 영상미 있게 찍어야지 누구나 다 찍는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그림 하나를 다 만들어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림 하나.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아이 레벨, 클로저, 비 클로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불과 몇 초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고. Tout les choses, tout le travail, tout le bruit, c'est des rythmes. 지금 무슨 소리가 났어요? 무슨 새소리 났잖아요. 철공소에서 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났어요. 여기 지금 나무 만들고 있는, 나무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이제 매고 가려고 나무 작업하고 있는데 새소리가 났어요. 보이스 오버죠. 미리 보여주면 그 다음 그림이 뭐예요? 그럼 철공소 그림이 나오겠죠. 그때 철공소가 아니네. 아직까지도 가는 그림이네. 네. 자전거에다가 싣고 여기까지도 나무 싣고 가는 가는 길에서도 철공소 소리 굉장히 오래 났네요. 이거는.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 바로 그림이 논길에서 딱 끊어지고 이게 철공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보이스오버 이렇게 미리 나오면은 영상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집할 때 아까 키네마스터에서 하는 거 알려줬죠. 오디오 추출해가지고 밑에서 오디오만 늘리면 돼. 그림은 가만히 내비두고 오디오만 이렇게 늘려주면 돼. 앞뒤로. 그러면 보이스오버가 여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오래돼서 뭐 그림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생겼잖아요. 실루엣. 여기 디테일이 하이라이트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조명을 해지 그러면 더 선명하게 나올 텐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좀 더 잘 보이려면 여기서 조명을 해지 왜 조명 안 하고 이렇게 허접하게 찍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조명하면서까지 이걸 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들어오는 빛으로 해서 이런 하이라이트가 생겨도 이게 시뻘겋게 달군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만드는 아프리카 뮤지션들이 뭔가 해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철공소 가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시골 그러고 난 만들고 막 쟁기 만들고 그런 사람들. 이것도 뭐 아프리카 지금은 아니지만 이것도 만든 지 오래된 거겠지만 이 망치질하는 이 담금질하는 이 소리도 비트 음악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자체도. 자, 그러면 지금 카트가 지금 몇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몇 번 바뀌었어요. 몇 번 바뀌면은 내가 만약에 잘랐다 그러면 이 쿵쾅쿵쾅 소리가 어떻게 될 거야? 잘릴 거 아니야. 쿵쾅쿵쾅이 쿵쾅쿵쾅으로 안 되고 쿵쾅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1분이면 1분, 3초, 3초 그냥 쭉 찍어놔. 그냥 하게. 그 다음에 다시 클로즈업만 또 따로 찍는 거야. 거기다 갖다 이어서 붙여. 그리고 소리가 안 끊기는 거야. 소리는 일일적으로 쫙 들어가. 여기서는 또 이 나무에다가 도끼질을 하니까 여기서 펑펑 소리가 나면서 그것도 또 믹싱이 돼가지고 음악이 돼, 비트가. 이 철공소하는 이 소리까지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거네, 그죠? 쿵쾅쿵쾅 뭐 쿵쾅쿵쾅 뭐 뚝딱뚝딱 소리가 이게 잘 음악으로.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 프랑스령 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쪽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막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보면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뭐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지만 아프리카틱한 그 패션이 뭐 밀라노나 뭐 이런데 패션쇼장에서 이제 뜨고 있는 그런 색깔이나 문양 막 이런 게 아프리카틱한 거래요. 이것도 그림이 로우 앵글로, 그러니까 뭐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막 슬로우,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짬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1초도 안 되는 막 프레임 작업을 해가지고 편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쿵쾅쿵쾅 소리랑 뭐 이렇게 미는 소리가 같이 합쳐져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Jimbe. Hansaba. Pay. Fang. Le pas de marche et le rythme. Parole et le rythme. Kini masene kela igwa sene ti. Ekya. Kini masene kela igwa sene ti. E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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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i masene kela igwa sene ti.
Ekya, bana kuduba kana, ekya, ekya, ini masana kela ipo seneti umma finda. Ekya, k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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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kana, kuduba kana, Senati kumma finda. ekya, On est dans le rythme. Senati kumma finda. ekya, Toutes les choses, C'est le rythme. ini masana kela ipo Senati seneti. kumma finda. 자, 이 춤이 얘네들이 이 리듬을 알고 출까요? 이 춤은 그냥 뭐 얘네들도 이렇게 트랜스 라디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조그만 라디오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춰. 그러면 라디오 소리를 빼고 아까 그 리듬에다 리듬 이렇게 막 연주한 거에다가 이 그림만 인서트로 그냥 넣으면은 그냥 맞아버리는 거야. 그 친구들이 그 음악을 듣고 추는 게 아니라 Kana kuduba kana, ekya, ekya, ini masana kela ipo.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서트로 다 촬영해서 다 껴넣는 거죠. Ekya, toutes les choses, C'est le rythme. ini masana kela ipo Senati seneti. kumma finda. 리듬 풀면서 이제 쉬어가는 거죠. 음악 소리 없이 잔잔하게 호수에서 카누 뭐라고 그러는데 카누 같은 거. 저희는 여기 타면 무서워서 못 타. 금방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얘는 여기 막 뛰어다녀 이렇게. 이거 맨 꼭대기가 서 있고 장대 입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여튼 처음에 저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이런 배 카누 같은 거 타면서 촬영을 해야 돼서 굉장히 아주 막 간이 콩알만해지게 하면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물이 막 금방 이게 넘칠 것 같은 그런 배 안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뭔가 이렇게도 그냥 호닥 뒤집어지는 그런 배를 타고 이런 것도 영상미 있게 물의 화면 구도, 물의 위치, 숲에 황금 문화를 잘 활용해서 우리도 옛날에 시골 가면 개천 강 같은 데서 이렇게 빨래했잖아요, 그죠? 빨래하고 그 자갈밭에다 그냥 이렇게 널어놓고 한두 시간만 있으면 싹 말려서 이렇게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물이 있는 데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여기는 이제 생활악기네. 이제 물통 같은 거, 엔진 오일 통, 뭐 강통 뭐 이런 거 가지고 두드리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기에다가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은 인서트로 이렇게 그림을 탁 넣어주면서
아프리카 특간 생활악기. 빨래판 비비는 것도 다 소리가 쓰잖아요, 소리로. 되게 음악이 되나봐. 기가 딱 멈추니까 딱 쓰잖아요. 음악은 음악인가 보다. 막 치는 게 아닌가 봐요. Nous, on ne va pas égorger notre culture, on va la garder. Ça va rester. Je suis sûr que ça va rester. 예. 아프리카 특한 리듬을 이제 꼭 아프리카 특한 리듬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리듬에 맞춰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저기 박찬욱 감독 그 일장 충무 메이킹을 한번 보여줄게요. 메이킹. 아이폰 3으로 찍었다는 거. 크로즈 다음에 이제 풀샷 나오면서 이게 위에 그 크레인에 걸려서 사람 끌어서 뒤로 쭉. 자, 이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다 없어져요. 이 와이어 줄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폰 카메라 촬영한 거예요. 아이폰. 그러니까 촬영만 아이폰 카메라지 여기 시스템은 다 영화 시스템에 다 풀 영화 시스템. 사람이 이렇게 와이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이 삼각대는 이 카메라보다 비싸요. 다리가. 셔틀러 이런 삼각대 한 3,400만 원. 네. 장 춘몽은 호러 영화인 것처럼 시작해서 점차 정체를 드러내면서 판타지, 의협,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뮤지컬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스마트폰은 짐벌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이동차가 없어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더 영화틱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동차까지 써서 카메라는 요만하지만 삼각대로 이게 좋고 여기는 한 사람은 이제 좀 들고 여러 대로 촬영하는 거죠. 여러 대로 여기도 촬영하고 여기도 촬영하고 여기도 촬영하고. 어떤 카메라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로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똑같아요. 그냥 이런 카메라란 말이에요. 상업단 좀 좋은 거고. 자, 이거를 아까 그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보잖아요. 모니터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런 거 우리 여기 할 때 봤지? 여기다 꽂아가지고 HDMI 연결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요런 거 같이 여기도 이렇게 달려가지고 꽂아서 요게 지금 녹화기예요. 요게 여기도 녹화하지만 4K 녹화를 여기서 따로, 그러니까 녹화기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녹화를 해. 여기서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이 선이 어떻게 모니터까지 가나? 또 모니터까지 가는 무선 영상, 동영상을 무선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와이어리스 같이. 그래서 앉아서 무선으로 여러 개 모니터를 놓고 조명 감독도 보고 연출 감독도 보고 카메라 감독은 뭐 자기가 봐야 되니까. 이건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하나만 이렇게 돼 있었지. 만약 얘를 로우 앵글로 만약에 촬영해야 돼. 로우 앵글로. 자, 이걸 로우 앵글로 촬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요런 거 달듯이 모니터를 또 하나 다는 거야. 이게 프레임을 둬가지고 여기다 모니터, HDMI 모니터를 연결해서 얘는 밑으로 찍고 나는 보는 거 이렇게 보게. 그래 이렇게 로우 앵글로 이렇게 촬영이 되지.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지. 네, 시스템은 영화 시스템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이폰으로도 찍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영상을 HDMI 모니터로 보내주는 중계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이크 장치도 해. 아니야, 이건 마이크 장치 안 된다. 이거는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이거 마이크잖아요. 분 마이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 장대 같은 데다가 마이크 달고서 이렇게 오디오 픽업하는. 아이폰 13 스마트폰은 흔들림 방지 장치가 들어있잖아요. 움직임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짐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짐벌 없을 때는 지금 이런 거 같이 아까 이 친구 들고 막 쫓아갔잖아요. 아이폰 13 이렇게 우리 이렇게 쫓아가도 못 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굉장히 리얼하게 흔들리는 거야. 리얼하게. 우리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리얼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짐벌이 없어도 이건 짐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스마트폰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대신 스마트폰들, 자, 우리가 자동차 핸들이 요만한 게 운전하기 좋아요? 이만한 게 운전하기 좋아요? 핸들. 이게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조그만 거는 조금만 움직이면 차가 막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여기도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프레임을 이렇게 단 게 내가 각도나 이런 거를 여유 있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짐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카메라를 프레임만 씌워서 크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13 프로에는 시네마틱 모드라는 우리가 내 다음 기회에 보여줄 걸 이제 요거 촬영하는 필리믹 프로라는 앱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쓰는 게 지금 여기 필리밍 앱이에요. 수동 카메라. 영화 촬영은 뭐 자동으로도 해야지만 수동으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또 핀 보내기를 한다든가 뭐 노출을 이렇게 맞춘다든가 이럴 때는 자동보다는 연출 감독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노출 적정량을 찾아가지고
해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요걸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돈 내고 사는 거거든요. 돈 내고 사는 건데 수업 받는 거 정도는 그냥 필름이 프로 키네마 저기 스토어에서 그냥 깔아만 오시면 돼. 다운로드 받아서 오시면 돼요. 기능이 있는데요. 포커스가 움직이는 속도나 또 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인가 이런데 그 씬의 내용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짐벌이 아니고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뭐 오디오라든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녹화기라든가 이거를 운영해서 HDMI로 보낼 수 있는 중계기 같은 걸 다느냐고 이런 프레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검객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에서 제일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붐 마이크라고 그러는데 붐 마이크, 붐 높이 띄워서 장대 같은 데다가 요 마이크는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말하는지 대본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본은 녹음 엔지니어도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대본을.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 사람이 말하는지 요 사람이 말하는지 알고 이 마이크 헤드를 그쪽에다가 놓칠 수 있고 이쪽에다 놓쳐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오디오 감독이 따로 있어요. 이건 감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붐맨이 하는 거고 오디오 감독은 헤드셋을 끼고 녹화기, 오디오 녹음기를 보면서 오디오 들으면서 노이즈가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보고 있는 감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촬영하는데 이렇게 해요? 저희는 이렇게 해요. 저기 패럴 영화제 영화 촬영할 때도 이렇게 해요. 붐 마이크로 오디오 정확하게 따고 녹화기가 오디오 녹화기 따로 있어요. 타스컴이라고 그거를 해서 이렇게 오디오를 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 그냥 여기 하나에서 그냥 쓰잖아. 여기다가 외부 마이크라도 하나 꽂으면 훨씬 좋은데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 그리고 초점이 이동하는 장면이 아니어도 낮은 심도를 통해서 색감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이런 안진뱅이 삼각대라고 그러거든요. 비싸요. 셔틀러 건데 그러니까 방송이나 영화 쪽에서 사용하는 이 삼각대는 거의 셔틀러라는 써요. 셔틀러 굉장히 비싸요. 이제 안테나가 있는 게 이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모니터로 감독 모니터로 보내주는 거예요. 큰 덕을 봤죠. 뒤에 부분들이 이제 블러 처리가 되고 포커싱이 자유롭게 이렇게 되는. 포커싱이 자유롭게 된대요. 앞에 포커스 맞출 때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는 거야. 자동으로. 갤럭시도 이거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필리미 프로를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갤럭시에는 이게 안 돼. 비슷하게 되는데 초점 이동하고 그러는 게 안 돼. 다른 건 다 되는데 그 초점 이동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 손으로. 근데 갤럭시 아이폰은 이게 자동으로 된대요. 피사체를 얘가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없어지면 이 뭐 포커스가 맞는다든가 얘 쪽에서 이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게 AI가 아마 더 잘 돼 있나 봐 아이폰이. 부분들이
이제는 진짜 영화라는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훨씬 더 표현력을 넓혀서 이게 조명기예요. 야외에서 무슨 조명을 해 그렇지만 야외에서도 조명을 왜 한다고 그랬죠? 그림자를 만드는 거라 했어요. 밝고 어두운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명 앞에 이렇게 찍을 수 있겠구나. 정말 이게 그 아이폰 회사는요 전 세계 감독들한테 이런 오다를 준대요. 전 세계 한국 박찬욱 감독한테만 준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국 감독 따로 있고 한국 감독 따로 있고 일본 감독 따로 있고 중국 감독 따로 있고 자기네 나라에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비는 다 아이폰에서 다 되죠. 빛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때나 찍었을 때도 정말 좋은 밤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작으니까 여기저기에 숨겨서 찍기 좋아. 그럼 나 아이폰 사야 되나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영화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카메라는 뭐예요? 그냥 도구야. 아이폰으로 해나 갤럭시로 해나 고프로로 찍으나 뭐 캠으로 찍으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필로 일기 쓰는 거나 볼펜으로 쓰는 거나 일기가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툴이 바뀌어서 뭐 색감이 달라진다든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있는 분은 그냥 아이폰으로 찍는 거고 갤럭시 가지고 계시는 분은 갤럭시 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촬영을 잘 할 건지 기획을 잘 해서 어떻게 이걸 잘 뽑아낼 건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장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앞에 여기 뭐 붙은 거 보여요? 뒤에서 보여요? 동전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죠. 이게 ND 필터라는 거예요. ND 필터. ND.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너무 밝으면은 카메라에서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만큼 밝은 빛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프레트하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빛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ND 필터라는 걸 써요. 방송국 카메라에는 카메라 자체에 ND 필터가 내장이 돼 있어. 필터가 2장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ND1, ND2가 있어. ND1 했을 때 뭐 조리개 수치를 조금 좁혀준다 그러면 ND 하나 더 붙이면은 더 많은 스텝을 좁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리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정 조리개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1.4 뭐 이러거든요. 굉장히 밝은 거란 말이야. 그거라다 노출이 오버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오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찍히잖아요. 그죠? 전자적으로 그게 노출이 자연적으로 맞는 건데 ND 필터를 넣어주면 아까 제가 감막값 조정해 주는 거 있었죠. 감막값. 그런 거 같이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줘. 적게 들어오게. 칼라색을 뭐 이렇게 만져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회색이에요. 필터가. 회색인데 촬영을 하면은 회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의 양만 줄여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ND 필터라고 그래요. ND 필터.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도 ND 필터가 있어요. 선글라스도. 그냥 선글라스가 보통 선글라스가 빛이 너무 강해서 이제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촬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돼요? 녹색이 녹색으로 안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럼 나는 뭘 써야 돼요? ND 필터로 된 선글라스 써야 돼요.
그래서 ND는 색깔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빛만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사막이라든가 이런 아주 비치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이게 더 피사체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가 선글라스 쓰면 밖에서 눈이 조리개가 조일 대로 다 조여도 안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에도 그런 ND 필터를 걸어서 이게 ND 필터예요. 여기다가도 ND 필터를 저런 동그란 거를 여기 크림으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달면 되는 거예요. ND. 그럼 UV 필터 UV는 틀려요. 그 여기 그 갤럭시 보면 네. 화이트 밸런스하고 UV라고 써있는데 네. 그게 뭔가요? UV는 자외선을 뭐 이렇게 차단해주고 뭐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야외 촬영할 때 조금 강렬하면 UV 필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 모드를 보면 프로 촬영으로 보면 화이트 밸런스 버튼이 있고 네. 바로 밑에 UV 필터 같은 버튼이 있더라고요. 아, 스마트폰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이 갤럭시 노트인데 그 프로 모드를 촬영하다 보면 네. 그 화이트 밸런스 저번에 네, 맞추는 게 있고 바로 밑에 UV라고 필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UV는 그러니까 파란색을 좀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기 중에 어떤 난반사가 되는 거를 렌즈에 난반사가 되는 걸 렌즈에 난반사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게 UV 필터거든요. 스카이 필터라고도 그러고 UV 그럼 필터라고 그러고 사용하는 건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촬영할 때 좀 자외선 빛이 나는 강할 때 때, 강할 때 UV 필터나 스카이 필터를 써요. 그러니까 DSLR은 그랬어요 예전에. 그게 카메라 렌즈 보호용으로도 썼었어요. 그 스카이 필터나 UV 필터를. 근데 UV 같은 경우는 주로 흑백 필름에 많이 썼고 스카이 필터는 칼라 필름에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ND 필터는 그거 난반사가 아니라 빛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더 이상 줄여주지 못할 때 빛의 양을 줄여서 색감을 좀 보기 좋게. 그래서 ND 필터 기억해 주셨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옥션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용 ND 필터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서 앞에 끼면은 색감이 훨씬 진해져. 아까 내가 색 조정 했을 때 감막값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개인 컷을 따는데 세 분이 이건 엄청 복잡하게 뭐 이렇게 매달고 있어요. 자, 이게 아이폰이에요. 이거는 모니터. 이 그림을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감독이. 그죠? 그래서 얘의 예비. 아까 같이 그런 HDMI 한 연결해서 여기 프레임 위에다가 이런 모니터라든가 뭐 녹화기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중계기라든가 이런 걸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없는데 영화를 촬영한다 그러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화를 촬영한다 그러면 혼자서 한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한다 그러면 또 누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 장비는 이것보다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비싸야 200만 원이잖아. 이건 뭐 녹화기 하나에 200만 원이 넘으니까. 중계기도 그렇고 중계기, 녹화기, 모니터도 막 400만 원인가 뭐 그래요. 엄청 비싸요. 자, 집에 엄청 큰 8K TV 얼마예요? 그게 한 400, 500 정도 되죠. 근데 이거는 한 5인치인가 7인치 되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예요. 전문가용, 그러니까 칼라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칼라색을. 근데 비싸. 거기에 녹화기까지 다 붙어 있어요. 녹화기까지. 닌자라고 된 그런 모니터, 녹화기 뭐 이런 것도. 동시에 누우셔서 저희 구성 안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움직이시고 그게 이제 부담 없이 촬영이 됐던 게 되게 신기했었죠. 어떤 전문가용 카메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이거 지금 크레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럼 크레인하고 지미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크레인은 자기가 이게 이제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찍는 거예요. 프레임을. 뒤지지 않는 이런 카메라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온 것이 참 이런 카메라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참 이게 카메라 감독이 올라타가지고 촬영하는 거예요. 크레인은. 지미집은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지미집 기사가 찍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이 내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지미집 운영하는 그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올라가서 카메라 뷰파인더 보고 촬영하는 거니까 감독이 찍고 싶은 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교양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카메라 로봇 팔 같은 카메라 해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 있죠. 교양 이런 데 쇼 프로 그런 데 보면 그런 게 이제 지미집이라는 건데 그거는 지미집 기사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미집 기사들이 카메라 감독만큼 잘하긴 해. 왜냐면 그거 무지하게 오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잘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이렇게 찍어 벌써 다 놓쳤잖아. 자기가 올라가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찍고 싶은 걸 그대로 기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인에 올라가서 감독이 직접 촬영하고 놀랍습니다. 아직도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작업이라 이게 뭐 같아요? 반성. 우드락이라고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 하얀 그저 뭐 하여튼 저 스펀지는 아니고 하여튼 딱딱한 무슨 이렇게 보드 같은 거 있어요. 우드락 벽에다 이렇게 뭐 붙여서 뭐 앞진 같은 거 잘 꽂혀지고 그런 하얀 우드락이에요. 그냥 반사판으로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반사판에는 앞에 은박지나 막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강해. 그래서 이런 거 정도 그냥 하얀 문구점에서 파는 이런 하얀 우드락을 갖다 이렇게 밑에다가 두면은 조명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림자가 생긴 걸 얘가 이렇게 그림자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래서 우드락이 없을 때는 하얀 종이라도 스케치북이나 뭐 하얀 캔트지 같은 거라도 사람 앞에다 이렇게 놓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찍을 때 내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데 이런 하얀 종이를 밑에다 이렇게 받치면 얼굴이 덜 까매져요. 이렇게 나올 때 여기만 안 나오면 되잖아. 종이만 안 나오면 되잖아. 얼굴만 쌈박하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해요. 생각을 해서 겁먹고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아이폰을 들고 나가서 자기의 생활, 풍경, 지어낸 짧은 이야기 뭐든지 찍는 일로 시작을 하라.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정춘몽 대단한 감독이 만든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보고요. 일정춘몽 유튜브에 들어가면서 치면은 나와요. 거기서 한번 이제 20분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보고 지금 이제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촬영했는지 이제 보여준다고 제가
오늘도 수업 하다 보니까 또 집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받아볼까요? 선생님, 네.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면요. 네. 드라마 화질하고 영화 화질하고 네. 뭔가가 틀린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예, 그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건 뭐 카메라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카메라도 틀리고 색보정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영화는 색보정에 돈을 많이 들여요. 드라마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는 영화같이 만들어요. 영화같이. 시스템이 영화 시스템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 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요즘 드라마 보면서 야 이거 영화 같다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영화같이 만들어요. 뭐 후반 작업이나 이런 데 돈을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디지털 작업에 돈을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촬영도 촬영이지만 촬영을 하고 나서 네, 편집할 때 뭐 보정 작업 뭐 이런 보정 들어가는 작업, 겁니까? DI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DI 작업에 돈을 엄청 많이 들여요. 그래서 색감이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색이지만 굉장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색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이렇게 큰 스크린을 컴컴한 데서 보잖아요. 근데 집에 텔레비는 환한 데서 조그만 그런 환경이 다르니까. 환경이 달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네, 영화하고는 렌즈 자체도 다르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좀 영화 같은 효과를 낼 수는 그런 뭐 있습니까? 지금 박찬욱 얘기했잖아.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니. 갤럭시로 했는데 내가 촬영도 잘해야 되고 영화도 잘 만들어야 되고 후반 작업에 컬러 컬렉션이나 이런 후반 작업에 돈을 많이 들여야 돼.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후반 작업에 공 들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여기서 필터 가지고 장난하는 정도의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게 이제 커머셜로 간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거 해주는 사람의 도움. 그 다음에 영화의 50대 50이 뭐냐면 영상 50 음향이에요. 음향. 근데 우리는 음향 신경 안 쓰잖아. 그죠? 마이크조차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화는 음향실에, 녹음실에 가서 거기서 다 만져요. 소리부터, 거기 들어간 백음악부터, 효과음악부터, 모든 걸 다 만져서 영화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드라마하고 영화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카메라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영화 카메라는 엄청 비싸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 우리 보통 영상 기기에 보면은 그 휴대폰 말고요. 거기 시네마틱 모드라는 게 따로 네네, 있거든요. 시네마틱. 그거는 그럼 기계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필터 적용되는 뭐 그런 정도 같아요. 아, 필터로 적용. 필터 적용. 지금 아까 그 필름 6%의 시네마틱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터치해가지고 하면은 영화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뭐 색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는 뭐예요? 프레임 수가 어떻게 돼요? 영화 24프레임이잖아요. 24프레임 바꿔주는 거예요. 30프레임하고 24프레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촬영하는 사람들이, 아니 뮤직비디오 하는 사람들이 영화틱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셔터 속도, 프레임 속도를 24프레임으로 맞춰서 촬영을 해요. 24프레임. 그러면 24프레임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자, 60프레임은 어떻게 됐어요? 부드럽잖아. 슬로우가 이렇게 천천히 가도 부드럽잖아요. 30프레임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20프레임은 그것도 프레임 수가 낮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거칠은 느낌이 나는데, 예전에 필름을 그 비싼 필름을 썼을 때 24프레임이 그래도 가장 경제적이라고 그래서 썼대요. 움직임이 이렇게 아주 튀지도 않고, 예전에 18mm 카메라, 아니야 8mm 카메라 있었잖아요. 8mm. 아니 모르시나? 6mm 아니에요? 아, 6?
저 6mm 있어. 아니 6mm 아니고 8mm. 8mm 맞아요. 영사기가 8mm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6mm를 반 쪼개가지고 8mm를 만들어서 굉장히 필름이 작아요. 그게 24프레임을 안 쓰고 18프레임인가 쓰고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코스염난애 누구지? 김홍원. 아니 저기 외국 배우 그 찰리 채플린. 갑자기 김은국도 코스염 났어요.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또 정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오두방정이잖아요. 그게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셔터 속도 때문에. 24프레임이 아니라 18프레임이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가 아니고 이게 30프레임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30프레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오두방정 같이 보이는 거야. 프레임하고 셔터 속도는 같은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아니 우리가 프레임은 1초에 30프레임이라는 그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셔터 속도도 1분에 60초 뭐 이게 나오죠. 그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네, 셔터 속도는 빛의 양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로 만들어주는 거고 달라요. 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셔터 속도하고 프레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화는 30프레임이라는 거 알고 옛날 영화 18프레임이라는 거 알고 그거를 30프레임으로 변환해 주니까 오두방정으로 보인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셔터 속도 때문에 그렇죠. 아, 셔터 속도는 조리개하고 관계 있지 않나요? 조리개하고 관계 있어요. 조리개하고 관계 있어요. 자, 제가 뭐 이런 거 내가 얘기해도 감독님들은 이해는 안 갈 거예요. 예전에 그 옛날 필름들을 이제 디지털로 컨버팅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8프레임으로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두방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두방정을 오두방정 안 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어요. 그거를 18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안 하고 그걸 이렇게 우리 빛을 이렇게 조절할 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덱스? 뭐 이렇게 집에 있는 형광등의 빛을 이게 낮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딤머? 딤머 스위치라는 게 있죠. 딤머 스위치. 조광기. 네네, 조광기. 그러니까 빛에, 그러니까 전압에 볼트수를 좀 줄여줘가지고 빛을 좀 약하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딤머 스위치라고 그래요. 딤머. 그 딤머 스위치 가지고 영사기에다가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이 속도를 그거로 맞춰가지고 오두방정을 조금 이렇게 덜 부드럽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날개라는 게 있어요. 빛이 1초에 24번 이렇게 휙 돌아가는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를 어디를 이렇게 좀 잘라낸다 그러더라고. 잘라내서 그 가리는 속도가 조금 옛날 18프레임으로 맞추지 않고 24프레임으로 맞추지 않게 30프레임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세운상가의 그 장인들, 그러니까 무슨 삼성이나 삼성이나 LG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세운상가에서 뼈가 굵은 장인들은 못 만드는 게 없어. 우리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 영상기를. 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안 나오고 그냥 비디오 같이 나오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 날개, 그 안에 우리가 1초에 24번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가림판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유명한 대학